건설 현장에선 무슨 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야송입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걸 얘기 안 했었네요. 조직도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현장 소장님이 있죠. 그리고 공모팀, 설계팀, 공사팀, 전기팀, 설비팀, 토목팀, 조경, 품질, 관리, 안전.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공사팀은 사실 건축 공사팀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통 그냥 공사팀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 전기나 설비도 전기공사, 설비공사, 그리고 전기공무, 설비공무 이렇게 또 따로 나눠져 있거든요. 일단 소장님은 뭐 대장님이시죠. 큰 틀을 잡으시고 이제 부서 간의 간섭사항 같은 거 확인하시고 대외 업무 많이 보시고 본사랑 회의도 자주 하시고요. 소장님에 따라서는 현장에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계속 많이 돌아다니면서 현장 하나하나를 다 보시고, 아니면은 보통 소장실에 계셔서 하루에 한두 번만 현장을 왔다 갔다 하고 주로 사무 업무를 보는 분도 계십니다. 그건 뭐 소장 스타일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자, 각 팀에는 팀장님이 있어요. 이제 파트장이라고 하는데, 공무팀장님, 설계팀장, 공사팀장 다 이렇게 뭐 얘기를 붙일 건데 직급을 붙이기도 합니다. 공사부장님 이런 식으로. 이 직급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실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직급과 다를 수는 있어요. 이 자리는 이 현장 규모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 현장은 공사가 차장급, 어떤 현장은 공사 팀장이 이제 부장급, 그런 식으로 해서 공사부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통 부를 때는 공사부장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차장님이 공사부장님 자리에 있을 때는 공사팀장님 이렇게 부르거나, 아니면 뭐 김차장님 이런 식으로 부르거나 그렇게 하죠. 일단 이 공무, 영어로는 PE팀이라고 하는데, 이제 외주를 하거나 구매, 뭐 보고서, 그리고 뭐 문서 관리 뭐 이렇게 하는데, 주 업무가 이제 원가 관리예요. 결국 사실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이거든요, 돈. 설계는 디자인 팀이라고 그러고요. 역시 이것도 건축 설계, 전기 설계, 설비 설계, 그리고 뭐 구조 설계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뭐 공사팀이라면 처음에 이제 구조를 보고 이제 RC 관련해서 공사를 볼 거고요. 나중에 이 건축 도면을 보고 마감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인허가 관리를 하거나 뭐 도면 승인, 그리고 자재 선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설계팀이 직접 도면을 그리는 건 아니고, 제 생각엔 가장 중요한 업무가 이제 도면 검토.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 전력 플랜트나 화공 플랜트, 얘네는 이제 설계만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엄청 디테일하게 이제 그려지고 실제로 그 설계 도면만 보고 바로 시공하면 될 정도로 설계가 된단 말이죠. 근데 공사를 할 때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설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디자인이 나오고 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같이. 안 정해졌다는 얘기는 과설계된 부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철근도 딱 필요한 만큼만 넣으면 되는데 일단 안전하게 막 때려박은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한 3천억 공사다라고 했을 때 진짜 일주일간 내가 돈을 줄여야겠다, 절약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도면만 계속 주구장창 보고 있으면은 설계팀에서 한 3억은 줄일 수 있어요. 엄청 줄이는 거죠. 연봉 한 5천만 원인 뭐 사원이나 대리급이라고 보면은 6명을 1년 동안 고용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 자, 뭐 그렇습니다. 공사팀은 공사부장이 있고, 이제 규모가 큰 경우에는 뭐 공사 1팀, 공사 2팀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별로 뭐 1, 2, 3동, 4, 5, 6동 뭐 이렇게 나뉘기도 하고, 어쨌든 하는 일은 실제로 이제 시공 관리를 하는 거죠. 시공 관리를 하고, 물론 이제 공사팀도 원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품질 관리도 하고. 사실
뭐 실제로 일을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 시공 관리, 업체 스케줄 관리하는 게 주 업무고요. 특히 이 원가 관리는 직급이 올라갈수록 많이 신경을 쓸 수가 있어요. 많이 아니까 저희야 그냥 뭐 도면 보고 도면대로 하지만 이거는 제외해도 되겠다, 이거는 공법을 어떻게 바꿔도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원가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업체한테 이제 기성금을 줄 때 이제 검토를 하죠, 공사팀에서. 그럼 이 검토한 내용을 공무팀에 주고 공무는 그걸 받아서 나중에 관리팀으로 넘깁니다. 그럼 관리가 업체한테 돈을 주고요. 공사는 빌딩, 전기는 일렉트로닉. 전기도 역시 이제 공사팀이랑 공무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실제로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시공 관리하고 원가 관리하고 품질 관리하고 기상 검토하고. 이 설비, 이 메카닉, 이 팀도 마찬가지로 공사, 공무 이렇게 나뉘고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토목은 시빌, 주로 하는 작업이 이제 터파기랑 도로 포장 이렇게고요. 토목이 보통 공사팀이랑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도로를 하잖아요. 공사팀은 자재 같은 게 있으면 이제 도로에 놓는단 말이에요. 사실 자재가 있는 거는 전기팀이든 설비팀이든 마찬가지죠. 도로에 이렇게 놓고 있으면은 토목팀은 맨날 치우라 그러고, 우리는 뭐 그럼 머리 이고 공사하냐 뭐 이러면서 싸우죠. 근데 이런 싸움은 일단은 분기가 짧을 때 일어나는 거죠. 뭐 결국에는 내가 일을 하면은 얘가 일을 못하고, 얘가 일을 하면 내가 일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토목은 보통 1명에서 2명 정도가 있어요. 사실 보통 1명이고 2명이 되는 경우는 이제 신입기사가 들어왔을 때 일 좀 배우라고 그렇게 2명을 넣고요. 조경도 마찬가지로 1명에서 2명 하는 일은 수목식재, 랜드스케이프. 그리고 이 조경팀은 처음부터 있는 팀은 아니고요. 공사가 한 70% 정도 진행이 되면은 그때 와서 나무 심고 빠지고 그런 부서입니다. 보통 이제 한두 명씩 밖에 없으니까 한 명인 경우에는 한쪽 팀이 휴가를 가면은 다른 팀이 인수인계 받아서 서로 일을 도와주고 그러기도 합니다. 품질팀은 QC, 퀄리티 컨트롤인데, 이 인원은 이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서 배치가 되는 거예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품질이 사실상 아직 좀 시험기사의 역할을 많이 해요. 이제 보통 콘크리트 시험 같은 거, 타설을 하면은 타설일지 만들고, 뭐 자재 오면 자재일지 만들고. 근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체적인 품질 관리 같은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MAF라고, 이 Material Approval Form인데, 그러니까 자재 승인서를 직접 만들어서 이제 발주처에다가 제출을 하고요. 자재 들어오면은 자재 검수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사를 했을 때 시공팀이 공사를 하면은 자체적으로 검측을 해요. 그리고 검측을 하고 나서 이상이 없으면 검측 요청서를 만들어서 발주처에 제출을 하고, 말하자면 이제 감리한테 제출을 하고 감리랑 다시 같이 검측을 받는 거죠. 뭐 이렇게 자체 검측을 하면서 뭐 시공팀이랑 많이 싸우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요게 플랜트 쪽이 좀 품질이 강해요. 일반 공사 말고 플랜트에서는 품질팀이 독립적인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맞춰야 된다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팀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품질 확보. 일반 건축에서는 그 정도로 그렇게 세진 않아요. 세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의 추세는 플랜트에서 하는 것처럼 좀 더 품질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 해외뿐만 아니고 국내도 이 시험이 아니라 전체적인 품질 관리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리팀은 어드민팀인데, 그러니까 돈 관리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현장 내 이제 예산 관리를 하죠. 이 예산 관리가 이제 뭐 직접비도 있고 간접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직접비가 뭐냐면, 아까 이 공무가 원가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이 원가 관리가 프로젝트 원가 관리, 직접 공사를 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주처로부터 돈을 받아오고
그리고 이걸 서브콘한테 돈을 주고 그런 과정이 직접 들어가는 비용을 관리를 하는 거라면 이 간접비는 쉽게 얘기해서 숙소비나 아니면은 그 현장에 있는 간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포함하고 세금 같은 거, 그러니까 뭐 들어가는 모든 거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하죠. 사실 이 파워 구도가 그 예전에는 이제 건설 회사라고 하면은 그 공사 얘가 짱이었거든요. 그냥 공사팀 야 일단 일은 해야지. 우리가 건물 지을게 도와줘. 그러면 이제 다른 뭐 관리팀이나 다른 팀들은 좀 공사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공사가 무조건. 근데 이게 요즘에는 관리가 세지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공사가 야 일단 진행해. 그러고 나서 따라와.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아직 대부분의 회사들은 아직 공사팀이 더 셀 거예요. 근데 계속 이런 추세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팀은 세이프티, 안전관리죠. 안전관리인데 이것도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그 법에 따라서 인원이 정해지고요. 주로 이제 안전 교육을 하고 아니면 현장 가서 안전 관리를 직접 하는 거죠. 현장에서 이제 PTW를 받는다든가. 사실 이 안전팀도 이제 일반 건축 말고 플랜트 쪽에서는 굉장히 파워가 세요. 정말 원칙대로 딱 지켜지지 않으면은 너희 공사 못해.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아직 일반 공사에서는 그만큼 파워가 있지는 않지만 역시나 다 좀 그쪽으로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가 일단은 현장 구성이고요. 이렇게 세세하게 나뉘는 거는 보통 되게 큰 현장일 때예요. 보통은 이제 전기에서 공사, 공무 구분 없이 그냥 같이 일하고 설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작은 현장의 경우에는 이제 토목 없이 그냥 공사팀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설계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본사에서만 그냥 서로 연락 주고받고 메일로 아니면 전화로. 그리고 뭐 직원이 한 5명밖에 없다? 그럼 이제 공무랑 공사의 경계가 없어지고 둘이 그냥 같이 하는 거죠. 전기 설비가 공사, 공무 구분 없듯이.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 없고 그냥 소장님 한 명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소장님 한 명이 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 갔을 때 자기랑 관련 있는 부서의 일만 계속 하다 보면은 사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제1공사팀인데 공사 2팀이 뭐 하는지 몰라. 이럴 수도 있어요. 내 일에 막 쫓기니까. 아무튼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답변 여기까지고요. 그럼 안녕.